심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묘하게 답답한 느낌, 조금만 급하게 걸어도 숨이 빨리 차는 순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장이 괜히 크게 느껴지는 밤,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상당수는 사고 전날까지 큰 병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기검진도 받고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리를 견디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으셨습니다. 본인은 늘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들어보니 아주 익숙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지만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습관. 그 습관이 심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리, 이번 주의 피로, 몇 년간 쌓인 습관들이 조용히 겹쳐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은 아주 성실한 장기입니다. 요구받으면 버티고, 쉬지 못해도 계속 뛰고,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무시하면 끝까지 참고 버텨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잠깐 쉬면 괜찮아졌던 순간, 그래서 별일 아니구나 하고 넘긴 기억. 하지만 심장에서는 그 순간조차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심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흔한 한 가지 습관을 의사의 시선에서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문제였을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는 그 습관이 왜 심장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먼저 심장 전문의들이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잠시 멈칫하십니다.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장을 오래 본 의사일수록 하루의 시작 방식을 유심히 봅니다. 왜일까요? 심장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큰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혈압은 올라가고 심박수는 빨라지며 몸은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심장에게는 작은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때 어떤 습관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심장은 오늘도 버텨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급하게 씻고 서둘러 움직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심장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먼저 들어오면 심박수는 더 빨라지고 혈관은 더 수축합니다.
이미 아침의 생리적 변화로 긴장해 있는 심장에 또 하나의 자극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커피는 심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이 차이는 심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의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요 라고 답하십니다. 이 역시 심장이 이미 아침부터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에 가슴이 답답했다가 점심쯤 되어야 좀 나아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은 아침의 사소한 습관을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첫 단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심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할까요?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어떻게 심장병으로 이어졌는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4세 남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담배는 이미 끊었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보다 관리를 잘한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설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잠시 앉아 쉬셨다고 합니다. 몇 분 지나니 괜찮아졌고 그래서 그대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왔고 결국 병원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초기 단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수치만 보면 그분은 분명히 고위험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경계선,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은 정도. 하지만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고 씻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해서요. 시간도 없고요. 그분은 이 습관을 20년 넘게 반복해 왔습니다. 이 습관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침의 심장은 이미 자연스럽게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심장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뛰게 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부담은 커집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이 수년간 반복되면 심장은 항상 여유가 없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피로가 조용히 쌓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커피 한 잔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잔이 아니라 매일 같은 방식으로라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장병을 부르는 습관은 대부분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이 왜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습관이 심장을 직접 공격할까요? 아침에 공복 상태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은 이미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기상과 동시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심박수도 빨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은 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는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혈관은 더 예민해집니다. 즉, 심장과 혈관 모두가 긴장된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페인과 같은 자극 물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혈관은 더 좁아지며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이 반복되면 심장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미세한 과부하가 계속 쌓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페인은 심장에 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건입니다. 공복, 아침, 반복,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이 습관은 심장의 가장 가혹한 형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심장만 자극하지 않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이 계속 수축 상태에 머물면 염증 반응이 쉽게 켜지고 이 환경이 동맥경화의 토대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느낌.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잠시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었구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습관의 위험성은 즉각적인 사고보다 누적 효과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무리가 수년 뒤에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왜 이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심해버리는 검사 수치의 한계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데요.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안심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지금 이 순간의 평균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심장이 가장 큰 부담을 받는지는 모두 담아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습관처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반복되는 자극은 검사실에 앉아 있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 그런데 환자분은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며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간극이 바로 숫자와 실제 심장 상태의 차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치가 괜찮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심장 전문의들은 증상과 습관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의견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 의한 부담은 수치보다 먼저 느낌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진을 받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동안의 불편함을 잊어버리는 것. 하지만 몸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괜찮다는 안도감입니다. 그 안도감이 습관을 바꾸지 않게 만들고
같은 자극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습관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강한 자극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진한 커피, 에너지 음료 혹은 급한 일정과 함께 하루를 밀어붙이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은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출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의 심장은 이미 자연스럽게 부담이 올라가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혈압은 상승하고 심박수는 빨라지며 혈액은 밤보다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은 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더해지면 심장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더 빨리, 더 세게 뛰는 것 외에는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은 항상 무리한 출발에 익숙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성 효과가 아니라 부담의 누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아침 커피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공복이 아닐 때, 그리고 매일 반복되지 않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아침 습관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작은 자극이 수년 동안 쌓였을 때의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는 대부분 이런 일상의 반복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거나 괜히 불안해지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버겁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대체 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늘 해오던 거라서, 이런 이유로 아무런 보완 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방식과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신호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반복해서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졌거든요. 심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은 대부분 일상 속 불편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묘하게 답답한 느낌, 조금만 서둘러 걸어도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차는 순간,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컨디션 탓, 잠을 못 자서, 나이 들어서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특정 습관 이후에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준 날,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이미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또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정도 증상은 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너무 흔해서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심장병으로 이어진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초기 신호를 수년간 경험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신호가 더 이상 작지 않게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불편해지거나 괜히 불안해지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습관을 점검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습관을 둘러싼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과 의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는 진실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심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적당한 카페인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빠져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상태와 맥락입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적당한 섭취는 대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안정된 생활 리듬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분들은 이 조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수면이 부족하고 아침은 급하며 공복 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아침 자극은 연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커피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 공복 자극을 줄였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약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아침 심계항진이 줄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가라앉고 하루의 시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심장은 숫자보다 환경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모든 자극을 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심장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자극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침에 작은 보호막을 하나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하루를 훨씬 덜 힘들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을 때 심장과 혈관에 어떤 변화가 쌓이게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중요한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심장과 혈관에는 어떤 변화가 쌓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심장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심장은 하루의 시작부터 여유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박수가 조금 빨라지고 가슴이 잠깐 불편한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심장은 항상 비상 출발을 하는 장기에 가까워집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수축과 긴장은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이 손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 반응을 쉽게 만들고 동맥경화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차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답답해도 잠깐 그랬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은 더 이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협심증, 부정맥 혹은 심근경색과 같은 뚜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은 오랜 시간의 누적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의 출발점에는 아주 평범한 아침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멈추는 순간부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에 반응합니다. 아침에 자극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담도 바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약보다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큰 사건이 없을 때, 아직 심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유난히 힘든 분들입니다.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침 시간대에 유독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 심장은 이미 하루의 시작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침 공복 자극은 심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약으로 수치는 조절되고 있을지라도 아침 습관이 그대로라면 심장은 여전히 거친 출발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게 될 때 위험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침의 교감신경 활성은 더 커지고 심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 자극까지 더해지면 심박수와 혈압의 파동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입니다. 출근, 가족 문제, 경제적 부담. 이런 스트레스는 이미 심장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강한 자극은 이 긴장 위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괜찮다고 자주 말하는 분들입니다. 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에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꿔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꾼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습관은 가장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즉각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위험한 습관을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안전한 대안 습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험한 습관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금지나 억지로 참는 방식이 아닙니다. 심장이 실제로 편해지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복 상태만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작은 단백질 한 입, 혹은 부드러운 음식 조금. 이것만으로도 심장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기보다 1번 2분만 숨을 고르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이 짧은 여유가 아침의 혈압 상승 폭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대안은 자극의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진한 커피 대신 연한 커피 혹은 반잔만 마시는 방식도 충분한 변화가 됩니다. 심장은 자극이 줄었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심장은 이미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심장은 그 부담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 대안 습관을 적용한 분들 중에는 아침 두근거림이 줄었다, 괜히 불안하던 느낌이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심장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심장은 지속적인 방향 전환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멈추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당신이 가져가면 좋은 한 가지 메시지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습관, 나도 하고 있었네. 그 깨달음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주면 버티고 쉬게 해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금 멈추기만 해도 심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은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강한 자극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수년 동안 반복되었을 때 심장은 조용히 지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이 매일 심장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매일 심장을 조금 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 하나, 속도 하나, 강도 하나만 바꿔도 심장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은 늦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의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세요. 눈을 뜨고 바로 서두르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심장에게는 오늘은 조금 덜 버텨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심장은 당신의 습관을 매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바꿉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도 당신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덜 힘들게 해줘도
심장은 그에 맞춰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한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